혹시 오늘 아이에게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혹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나요? 그 순간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것 같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막막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이의 그 날카로운 말대꾸가 사실은 아이의 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아이의 날, 선 말투 속에 숨겨진 성장의 신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실 때쯤 여러분은 화를 내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뇌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고 싶은 이성의 뇌인 전두엽과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감정의 뇌인 편도체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죠. 특히 사춘기 전후의 아이들은 감정 조절 장치가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엔진 출력은 슈퍼카급인데 브레이크는 자전거 수준인 셈이죠. 아이는 자신의 서툰 논리를 공격이라는 거친 포장지에 싸서 내뱉게 됩니다. 즉, 말대꾸는 아이가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가 똑같이 화로 맞대응하면 아이의 논리 회로는 즉시 차단되고 성장의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신선한 사실 하나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왜 하필 부모님에게만 그렇게 심하게 말대꾸를 할까요? 밖에서는 예의 바른 아이가 집에만 오면 날을 세우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칠게 말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강력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즉, 아이의 말대꾸는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받아줘요 라는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는 가장 서툰 어리광이자 구조 신호입니다. 말대꾸를 들을 때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기보다 나를 그만큼 믿고 있구나 라고 관점을 바꿔보세요. 훈육의 온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흔한 공부방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숙제를 미루는 아이에게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숙제를 안 해? 당장 해! 라고 말할 때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왜 맨날 화만 내? 라고 쏘아붙이는 상황 말이죠.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지친 몸으로 아이를 챙기는데 이런 반응이 돌아오면 억울함이 몰려오죠. 어디서 엄마한테 말대꾸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라고 외치는 순간 아이의 뇌는 부모를 적군으로 인식합니다. 생존 본능이 켜지면서 전두엽은 멈추고 아이는 더 강하게 반항하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의 진짜 속뜻은 반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면에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재촉을 받으니 내 능력을 의심받는 것 같아 속상해요 라는 간절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하면 아이의 지능 발달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메타인지 대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날선 반응을 보일 때 딱 3초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겁니다. 아, 너는 지금 너만의 계획이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간섭한다고 느껴서 속상했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의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아이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며 방어 모드를 해제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전두엽을 깨우는 질문을 던지세요. 엄마는 네가 숙제를 잊은 줄 알고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 네 계획은 어떠니? 엄마가 몇 시에 다시 체크해주면 좋을까? 이제 아이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생각을 해야 합니다. 30분만 더 하고 9시부터 할게요. 라고 답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2단계인 조절과 선택입니다. 거친 말대꾸를 하던 뇌가 대안을 찾는 지적인 뇌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점은 말대꾸가 아이의 협상 지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누군가의 불합리한 요구에 아니요 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부모와의 건강한 말대꾸 경험은 바로 그 논리적 방어를 연습하는 리허설장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는 아이보다 부모와 논쟁하며 자기 생각을 다듬어 본 아이가 훗날 사회에서 훨씬 더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한 고급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아이가 대화조차 거부할 정도로 흥분해 있다면
마음 온도계를 활용해 보세요. 지금 네 마음의 화가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100도요. 폭발할 것 같아요. 라고 아이가 소리친다면 그렇구나. 정말 뜨겁겠네. 그럼 50도까지 내려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워줄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추상적인 화를 숫자라는 데이터로 바꾸는 순간 아이의 에너지는 감정의 뇌에서 이성의 뇌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깨울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사실 아이에게만 메타인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말대꾸에 우리가 폭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깊은 불안 때문입니다. 애가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은 잘할까? 나를 무시하는 어른으로 잘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죠. 이때 부모님 스스로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아이의 말투 때문일까? 아니면 오늘 하루가 너무 고단해서 내 여유가 바닥났기 때문일까?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아이의 말대꾸를 비로소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부모가 평온해야 아이의 뇌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신하는 것은 부모의 여유로운 틈 사이로 아이의 지혜가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말대꾸는 부모를 이기려는 전쟁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서기 위한 아이의 서툰 첫걸음입니다. 지금 아이의 날 선 반응을 메타인지로 받아주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줄 아는 멋진 성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아이의 마음을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훈육은 단번에 끝나는 숙제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최근 어떤 말로 여러분을 당황하게 했나요? 그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상담 데이터와 마음을 담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다르게 보며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다르게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